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또다시 대형 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벨리 교통청이 운영하는 경전철 정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직원이었고 희생자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 34분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한 경전철 정비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밸리 교통청 VTA 직원인 사무엘 케네디가 총기를 난사해 최소 8명의 직장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I can confirm with you at this point that there are 8 victims that are pronounced deceased at this point. And there is one suspect as pronounced deceased. 총격이 벌어질 무렵 현장에서 9마일 떨어진 주택가의 한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이 주택이 용의자 캐시디의 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집에 화약이 저장돼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희생자와 부상자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폭발물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We received information that there are explosive devices that are located inside the building. That being said, we activated our bomb squad, which is currently out on scene and trying to determine, pretty much we're trying to clear out every room and every crevice of that building. 희생자들은 코로나19에도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의 업무를 한 사람들로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his is a horrific day for our city, and it's a tragic day for the VTA family.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용된 무기 등의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고 대체 운송 수단으로 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지원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프리웨이 선상에서 벌어지는 연쇄 총격 사건들로 운전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번 프리웨이에서 비비탄을 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숨진 6살 소년 총격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경찰이 자세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91번 프리웨이에 비비건을 쏴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CHP는 어젯밤 측면 유리창이 총에 맞아 떨어져 있는 흰색 차량이 고속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의 주인은 번호판이 없는 붉은색 SUV에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인근 매그놀리아 플레이스 쇼핑몰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에서는 장전된 9mm의 권총과 탄약 등이 발견됐으며 붉은색 SUV는 현재 압수된 상태입니다. 경찰 당국은 최근 일어난 프리웨이 총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사건의 관련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HP는 최근 들어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에서만 비비건을 포함한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는 100여 건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1시 55분경 한인타운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간의 총격도 벌어졌습니다. 북쪽 방면 산타모니카 출구 인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픽업 트럭에 접근한 후 운전자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승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은 한동안 폐쇄되면서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유아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던 뉴욕주가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이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세에서 5세 사이 유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주 보건국이 발표한 새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차일드 케어와 서머 캠프에서
2세에서 5세 유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국은 유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차일드케어 센터 시설에서 식사와 수영, 수면, 휴식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차일드케어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한편 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 14일간 일일 평균 12만 3,806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 일일 평균 21만 6,040회분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7일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24일 기준 3만 7,694명으로 한 달 전 6만 5,817명 대비 42.8%가 줄었습니다. 한편 드블라시오 시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 등에서 모바일 백신 접종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을 8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MGM 인수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스트리밍 시장은 넷플릭스가 선점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NBC 유니버설의 모회사 컴캐스트와 비아콤 CBS가 지난해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주에는 AT&T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MGM은 영화 007, 매드맥스, 록키 등 4,000개에 달하는 영화와 17,000개 TV쇼 판권을 보유한 할리우드의 주요 제작사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TV 사업 부문인 아마존 스튜디오를 강화하는 동시에 2억 명에 달하는 프라임 회원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 BTS와 손잡고 만든 세트 메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오늘 맥도날드가 미국을 비롯해 12개 나라를 시작으로 한정판 BTS 밀을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인기 스타와의 협업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TS 밀은 치킨 맥너겟과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됐고 함께 제공되는 소스 덮개에는 영문과 함께 스위트 칠리, 케이준이라는 한글이 새겨졌습니다. BTS 밀은 미 전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6월까지 50개 나라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출시에 맞춰 BTS가 출연한 TV 광고도 오늘부터 미 전역에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헌법에 따라 1년 이내 조항 개정을 마쳐야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일부 개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복수 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실거주국 영주권자, 즉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국인 미국,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속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되는 것인데 남성인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더라도 18세가 되는 해 3월 말일까지 국적 이탈을 마쳐야 합니다. 모르고 지난 경우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한데 헌법재판소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수하게 외국에서만 생활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 질서라든지 대한민국과 관련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해가지고 무조건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법 개정을 통한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는 어느 수준까지 포용될까? 개정 국적법은 정부기관 취업 등 이중 국적으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인 한국과 아무런 연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자란 경우를 예외로 두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국적 이탈 허가의 요건을 직업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일 것을 하나의 큰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 이전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이 2-1번 요건이고요. 또는 2-2번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또는 2-3번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 이탈의 자유, 국적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가 지난 2016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던 만큼 향후 개정에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어느 정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청회를 위해서 미국 여러 곳에 있는 지인들 또 특히 언론인들을 통해서 이 오늘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수렴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미주동포들이 이 선천적 국적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화가 많이 나 있고.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힙합 음악과 한국의 전통 관악기인 해금이 만나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온라인 콘서트 형식으로 열립니다. 2021 한국 문화가 있는 날 버추얼 콘서트는 5월 힙합과 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해금 연주자 여수연 씨와 볼티모어 타우슨 대학 교수이자 소리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쇼데케 탈리페로가 함께 해금과 비트박스가 어우러지는 즉흥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문화원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퍼시픽시티뱅크가 대학 입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당 $3,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참가 자격은 2021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며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로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와 증명 서류를 작성한 에세이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에세이 주제는 장기적인 학문 및 직업 목표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상자는 7월 14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재정 교육 프로그램은 7월 28일 PCB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주요 놀이공원과 위락시설들도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고 있죠.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패창가 리조트가 호텔과 수영장을 다시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창가 리조트 측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을 다시 일반에게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코브 수영장과 스파 패창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패창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객실 532개를 리모델링하고 15개의 객실을 추가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패창가 측은 주요 시설들이 모두 재개장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수용 인원 제한 등 철저한 안전 규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